집보다 요양원이 편하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겪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요양원에서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감춰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괜찮아. 여기 좋아. 음식도 맛있고 친구들도 많고. 걱정하지 마. 박순자 할머니가 매주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 창가 쪽 휠체어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봅니다. 눈에선 굵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할머니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칼국수를 만든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50년 동안 칼국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혼자서 가게를 지켰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나를 집에서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되어 딸 남편이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딸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먼저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죠. 요양원 생활 첫날. 낯선 침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병원 같은 소독약 냄새. 여기서 편히 쉬다 가세요, 어머니. 딸의 마지막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베개를 적실 만큼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할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좋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걱정 말고 너희 생활해.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활동, 12시 점심.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죠. 마치 감옥 같아요. 한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활기차게 살던 할머니에게 정해진 일과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주말마다 왔어요. 그 다음엔 한 달에 2번,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봐요. 전화는 일주일에 1번 해요. 그것도 항상 바쁘다며 3분 만에 끊어버리죠. 할머니의 방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합니다. 딸의 결혼식, 손주의 돌잔치, 온 가족이 함께한 제주도 여행. 그 사진들을 보며 할머니는 하루를 견딥니다. 여기 사람들 다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대요. 지금은 치매로 자기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시지만 저쪽 할머니는 6남매를 키우셨는데 아들 하나도 안 찾아온 지 1년이 넘었대요. 요양원에는 72명의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72개의 다른 인생, 72개의 슬픔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직원들은 바빠요. 한 명이 10명 넘는 노인을 돌봐야 하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것만으로도 벅차 보여요. 누구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첫날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내 집에 가고 싶어. 같은 방을 쓰게 된 순자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요.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할머니는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이야기.
나는 딸을 원망하지 않아요. 딸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슬퍼요. 요양원에서의 세 번째 여름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자주 못 와서.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요양원이 좋아. 친구도 많고. 너무 걱정하지 마. 세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의 눈에서도 슬픔이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많이 외로웠어. 78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진심을 말했습니다. 집이 그리워. 내 부엌에서 칼국수 만들던 그 시간이 그리워.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던 그 일상이.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하고 부르던 그 소리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았고 가끔은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손주들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 나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여했지만 점점 많은 노인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죠. 요양원 생활 5년 차 순자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의 이야기 할머니로 불립니다. 주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이들은 SNS에서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아다니지만 사실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 우리 노인들의 살 속에 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집이 그립습니다. 가끔은 요양원 생활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딸아, 오늘은 조금 외로웠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나눌 때 외로움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요양원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족들이 조금 더 자주 찾아온다면 이곳도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는 영자 할머니가 그리고 주변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집보다 요양원이 편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거짓말 속에서도 작은 진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잠시 전화 한 통화, 짧은 방문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